창원 SBRT 개통 한 달을 맞아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창원 SBRT 2단계 사업인 마산 315대로 구간 공사가 시민 불편과 여론 악화로 연기됐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가운데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민들의 아쉬움과 함께 500여 명의 직원이 실직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그동안의 이슈 짚어봅니다. 창원시 북면의 한 산업기계 제조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7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40년 넘은 쓰레기 야적장을 치워 그곳에 수국을 피워낸 마을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수국축제로 유명한 김해 수안마을에는 올해도 수국이 만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창원 SBRT 사업이 1단계 원희대로 구간 임시 개통으로 절반가량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1단계 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시민 불편과 여론 악화 등으로 2단계 구간은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데요. 마산 315대로 BRT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SBRT 2단계 예정 구간인 마산 315대로입니다. 당초 올해 공사에 들어가야 하지만 1단계 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시민 불편과 부실 시공 논란 등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SBRT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마산 315대로 구간까지 연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단계 공사 추진을 놓고 시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사업 추진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1단계 개통으로 버스의 정시성과 편리성이 검증됐다며 옛 창원보다 마산의 BRT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창원에도 써봤는데 좀 빠르고 확실히 타기도 편하고 환승할 때나 그럴 때도 편한 것 같고 되게 버스만 다니니까 시간이 단축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산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 높아 자가 운전자보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다는 것도 찬성 주장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반대 시민들은 도로 구조상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원희대로와 달리 도로 폭이 좁은 데다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두 곳이나 있어 화물차와 시외버스 등 대형 차량의 통행도 잦아 교통 대란이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직진도로는 1차선은 6호 광장 쪽으로 가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타는 시내버스 노선은 우회로 해가지고 삼복도로라든지 어시장 방향으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실속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원시는 SBRT 2단계 사업이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단계 했던 거에 대한 여러 효과성 분석이라든지 또 조금 개선돼야 될 게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좀 면밀히 분석해서 또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수용성을 조금 점검을 해서 2단계를 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마산 315대로 BRT. 하지만 창원 SBRT 사업이 반쪽짜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충분한 설득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1997년) 대우백화점을 시작으로 롯데백화점까지 27년간 한 자리를 지켜온 백화점이 6월 30일이면 문을 닫습니다. 지역민들의 아쉬움과 함께 500여 명의 직원들이 실직 위기에 내몰리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전주현 기자와 전화 연결해서 롯데백화점 마산점 사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 기자, 먼저 롯데백화점 마산점 운영 종료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매출 부진이었습니다. 수년간 이어온 지역 경제 침체와 코로나19 사태, 또 온라인 유통 확산은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2023년 기준 롯데백화점 마산점의 총 매출액은 740억 원이었는데요.
지난해 롯데백화점 32개 지점의 평균 매출액은 5,665억 원으로 이에 비하면 마산점은 7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전국에서 매출이 가장 부진했던 겁니다. 롯데백화점 측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결국 마산점 폐점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폐점에 따른 여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입점 매장 직원들의 일자리입니다. 백화점 폐점을 통보한 게 4월 23일이었는데 폐점 시점까지 2달이라는 시간밖에 없었던 건데요. 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600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정직원을 제외한 500여 명이 실직 위기에 놓였습니다. 폐점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이들은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원시와 유관기관을 상대로 불만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창원시는 긴급 TF팀을 구성해 지원에 나서며 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안내하는 등 사업 설명회를 열었지만 직원들은 백화점 폐점에 따른 지원 대책이 없다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입점업체 대표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 19일에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장을 찾아 긴급 현장 회의도 개최됐습니다. 네, 그럼 긴급 현장 회의에선 대책이라던가 이런 논의가 좀 진전이 있을까요? 국민권익위 현장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돼 자세한 이야기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의 이후 비상대책위원 한 분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처음으로 속 시원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런 상황 속에 직원들이 억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롯데 본사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를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뭔가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의 대응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부분이 없었을까요?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창원시에는 백화점 폐점 대응 TF팀까지 꾸려 직원들을 위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론을 홍보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보기에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일 이 문제는 창원시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그리 유쾌한 질문과 답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의 긴급 현장 회의가 있고 난 후 시정질문이라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아니었습니다. 박선혜 창원시 의원은 이번 사태에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냐라는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대한 홍남표 창원시장의 답변은 시 차원에서 챙길 수 있는 것은 잘 챙기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밖엔 건물 활용 방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을 뿐 직원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는 더 이상 질문도 답변도 없었습니다. 폐점까지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기자와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일 오후 2시 30분쯤 창원시 북면의 한 산업기계 제조 공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기계 점검 작업을 하던 40대 A씨가 약 7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수국축제하면 빠지지 않는 곳이 바로 김해 수안마을 수국축제입니다. 조그만 시골 마을이 알려지게 된 데에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수국을 공부하며 갖고 나갔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의 노력으로 올해도 마을에는 수국이 활짝 피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권정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해 수안마을 나지막한 산자락에 따라 마치 결혼식 부케 같은 큰 꽃이 피었습니다. 6월부터 흐드러지게 피는 여름꽃의 여왕, 바로 수국입니다. 만발한 수국 사진 속에서 방문객들도 꽃처럼 곱게 피어납니다. 때마다 오는데 올 때마다 이 꽃도 아름답고 겨울에 와도 좋아요. 요 옆에 대나무 숲도 좋고 꽃이 올 때마다 다 변화가 있어서 좋습니다.
수국에 취하다 더위가 찾아오면 푸른 대나무 숲에서 땀을 식혀보는 것도 이곳을 즐기는 한 방법. 주민들은 손수 키운 농산물과 정성껏 만든 음식을 선보이며 마을 방문의 재미를 더합니다. 이거 키워서 힘이 들어도 재밌어요. 재미가 콜콜나요. 예, 어디서 키우신 거예요? 산에서요. 저 우리 산에서. 김해 작은 시골인 수안마을이 수국으로 특별해진 데에는 주민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수국이 만개한 곳은 45년간 대규모 쓰레기 야적장으로 방치됐던 곳. 2015년부터 악취나던 이곳을 140여 명 주민들이 손수 치우기 시작했고 폐가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기금을 모아 부지를 매입했고 수국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주민 39%가 65세가 넘는 고령이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이렇게 수국을 배우고 키운 것이 지금의 수국정원입니다. 규모만 9,900제곱미터. 이렇게 20여 종의 수국 6,000그루가 피면서 입소문이 나더니 지난해에만 만여 명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오고 또 주민들이 자기가 농사 지었던 특산물을 갖고 와서 내다 팔고 또 분유해서 수제식혜라든지 이런 것들 팔고 하니 우리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그런 어떤 차원에서 계속 올해까지 이어왔습니다. 수안마을에서 수국이 피는 시기는 5월 말부터 7월까지. 주민들은 오는 23일까지 수안수국 정원 축제를 열어 마을을 찾는 방문객을 특별하게 맞이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해운대 반여동 숲속에 43m 길이의 롤러슬라이드가 설치된 놀이터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맨발 황토길에 피크닉 공간도 만들어져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반여 휴 여가 녹지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반여 휴 여가 녹지는 올해 3월 준공된 해운대구의 두 번째 여가 녹지 공간입니다. 반여 도서관에서 반여 3동 초록공원을 지나 오르막길을 200m쯤 올라가면 있습니다. 야자 매트가 깔려 있어 안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총 2,000제곱미터 규모의 어린이 숲 체험 공간을 시작으로 피크닉 공간, 롤러슬라이드, 황토길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어린이 숲 체험 공간은 다양한 놀이기구와 부엉이, 무당벌레 등 귀여운 조형물로 꾸며져 있고 놀이터 바닥은 모래 대신 우드칩을 깔아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놀이터를 지나면 피크닉 공간인 나무 오두막과 함께 길이가 무려 43m인 부산에서 가장 긴 롤러슬라이드가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공간입니다. 맨발 산책로는 세족장과 신발장이 구비되어 있고 길이 150m, 폭 1.5m의 황토길과 폭 4m의 마사토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반여 휴 여가 녹지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쉼과 휴식을 제공하는 멋진 공간입니다. 주말에 가족, 친구들과 함께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이 금융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돼 글로벌 금융허브 도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특구는 문현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와 일반용지, 북항재개발지역 2단계 등 전체 75만여 제곱미터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 운영기업인 BDX와 BNK 자산운용 등 3개의 앵커 기업을 포함해 29개 금융기업에서 1조 원대 투자 의사를 보였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문현금융단지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고 북항 재개발 지역 2단계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금융도시와 경쟁이 가능하고 물류와 산업 등 실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남북권 전체를 아우르는 성장 거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